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지수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요, 지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지수 조정 시 피해야 할 종목과 집중을 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8월 19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하락한 249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3일째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내린 81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한 주 동안에 2% 넘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네요. 자, 국내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아시아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한 그런 모습이죠. 일본 증시가 지난 금요일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한 주 동안에 1.3%나 상승을 했고요. 대만 증시는 지난 금요일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한 주 동안에 0.7% 상승 마감. 중국 증시마죠, 혼조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하락폭이 심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다우 지수가 0.8%, 나스닥이 2% 하락을 보이면서 한 주 동안에 약세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보면요, 이 금리 인상폭 강한,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0.75, 그죠?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으로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핑계에 불과하다. 그죠? 지난 7월 달에, 그죠? 13일 날 금통위에서 0.5% 금리 인상,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큰 폭의 상승, 그죠? 그리고 7월 말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단기 랠리가,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 거기에 따른 단기 상승에 따른 경계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자율 조정 차원으로 보면 이번 조정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2450포인트 내외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지만은 우리가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넘어섰을 때 이 코스피 기준 평균 밸류에이션이 2500포인트대다. 그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2450포인트 내외에서 좀 지지는 가능해서 한 번 더 재상승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폭은 제한적이다 해서 좀 긴 흐름으로 보면 지수는 2600포인트와 그리고 2400포인트 내 박스권 움직임이 다음 달 하순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수가 아까 만들어 밸류에이션이 지금 평균 가격대, 평균 수준대로 왔고요. 또 하나는 환율 부분이죠. 환율이 지난 금요일 날 연중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요, 이 5원 20전이 상승한 1325원 90전 상당히 좀 부담되죠. 그리고 거래량, 우리가 거래량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물론 지난 금요일은 소폭 증가해서 4억 한 6천만 주 가까이 됐지만 거래 대금이 따라가지 않죠. 7조 1000억, 그죠? 7조 1000억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많이 보자 했는데 거래 대금이 최소 10조 원 정도가 돼야지 2600.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은, 그죠?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 거래량 증가밖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해서 제한적인 상승, 그죠? 그래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수 관련주보다는 좀 중소형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조정이 좀 짧을 걸로 보고,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자율 조정 차원으로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죠. 자, 지난 금요일 날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3,300억 순매수했어요. 자, 7월 달에, 그러니까 이러한 온통 제가 시장을 지배할 때도 주가가 안 빠졌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 2조 3천억을
매수를 해줬기 때문인데 8월 달에 들어와서도 그죠? 이 지금 계속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들 지난 금요일에도 3천억 그리고 한 주 동안에는 7,300억 그리고 8월 달에 들어서는 지난달보다 많은 2조 4천억대를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은 깊지 않지만 박스권 그렇다고 크게 치고 가는 장은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이벤트로는요 25일날 금통위가 예상이 됐는데 금리가 한 0.25 정도 수준에서 인상이 된다라면은 상승 반전되는 기회가 되고 또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크게 확산이 돼요. 지금 유가가 오늘 0.3% 올라서 90.77달러죠. 이게 130달러까지 갔던 부분이에요. 지금 8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90달러 올라왔지만은 그죠? 이 고점 대비하면 하향 안정 추세라 봐도 되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최근에 2.6%대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2.99포인트가 3% 정도인데 3% 내외 정도만 있으면은 그죠?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지수는 그죠? 좀 단기적인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은 증권 유료 강연회가 이번 주 일요일 8월 21일 날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8월 21일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2층에 샤모니 홀이에요. 그러니까 7호선 청담역에서요. 13번 출구로 해서 한 도보 5분 거리, 그죠? 주차는 무료고요. 참가비는 5만원, 회원은 3만원입니다. 자, 주요 내용은 8월 안도랠리 순환매 상승 기대 바닥권 종목하고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친환경 에너지, 엔터주,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주,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요 아래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지금 조정을 3일째 받아서 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심리 또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 전략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나타났듯이 바닥권에 있는 전기전자, 5G 통신 장비 그렇죠? 한 20% 정도 한두 종목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해서 그렇죠? 20% 정도 해서 그렇죠? 20-30% 해서 한두 종목 그리고 오히려 바이오라든지 K컬처, 엔터주라든지 콘텐주는 비중을 확대해달라 했고 친환경 에너지 쪽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타의 음식료 그리고 경기 재개, 리오프닝, 요 수혜주들 그리고 현금 이러한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특히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좀 피해야 할 종목 내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종목에 손실이 많이 나서 지금 아직도 바닥권이 있으면은 굳이 뭐 매도하거나 할 필요 없지만 새롭게 종목을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종목에는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 이 단기에 크게 오른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짧게 조정받고 또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이지만 지수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은 피하기 좋고 또 하나는요.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요번에 2270포인트에서 254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종목이 처음에 올라간 종목이 먼저 좋다 그랬어요. 근데 뒤늦게 지수가 2400, 2500 다 넘어간 다음에 남들 다 올라가니까 뒤늦게 따라서 뒤늦게 오른 종목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또 이 지수 상승과 함께 일정 부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지수 조정과 맞물려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추세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가 상승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 하면은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조정 시에 피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서 집중해야 할 종목은 반대로 보면 되죠. 일단은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 아니면 또 종목별로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래서 실적 성장 종목, 또 이번 조정을 받으면서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지대는 뭐니까 이동평균선, 그리고 BP 정고점, 전저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 선이 이동평균선이 있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고, 여기가 또 정고점이고 전저점에서 의미 있는 지수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 또 수급이, 이게 주가가 최근에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 상승할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했던 물량에 비해서 매도세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또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종목군들로 요번 지수가 지금 2500이 살짝 깨져서요, 뭐 25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먼저 반도체 쪽은 보면요,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지난 6월달서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빠질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매수한 종목군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성장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아서, 반도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 1일 이후 오히려 지금까지 외국인이라는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 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한솔케미칼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응용 장비죠, 레이저, 그런 부분, SNS텍, 이 EUV 관련 종목이고, 그죠? 그리고 LB세미컴, 네페스, 이 두 종목은 패키징 쪽에 후공정 쪽이고, ISC, 그죠? 검사장비 부품업체죠, 소켓. 그 테스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한번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은 전일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거래 대금은 전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박스권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먼저 테스, 그죠? 그리고 요 부분 볼게요. 자, 6월 달서부터, 그죠? 이게 지금 누적으로 수급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6월서부터 주가는 얼마입니까? 주가는 6월 달에, 그죠? 5월 말 기준으로 26,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5,500원, 그죠? 크게 하락했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22,000주, 그리고 기관이 13,000주나, 그죠? 오히려 많이 팔아야 될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안 팔았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자, ENF 테크놀로지도 지난 6월 1일 이후서부터 개인들이 20만 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97,000주,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10만 주나 넘는 그러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그쵸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그쵸 테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2억인데 올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LB세미콤도 마찬가지죠. LB세미콤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440억인데 올해 한 740억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난 6월서부터 한 19만 주 정도, 물론 개인도 매수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가 크다. 자, ISC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75억인데 올해 700억,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지난 6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20만 주나 매수를 하고 있다. 자, 한솔케미칼, 그렇죠? 한솔케미칼도 작년에 1,900억 영업이익인데 2,200억인데 외국인들이 지난 6월서부터 18만 3천 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이오테크닉스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781억인데 올해 882억으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20만 주 가까이, 물론 개인도 26만 주 매수지만은, 그렇죠? 특히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거, 한번 요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SNS텍, 그렇죠? SNS텍도 이게 지금 6월서부터면은, 그렇죠? 최근에 고점이 25,000원대인데요. 지금 21,000원대인데 주가는 이게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39만 주나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 기업은 이제 실적은 이게 지금 제가 미래에셋 증권 HTS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SNS텍은 EUV, 그죠? 포토마스크,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EUV 개발 쪽에 지금 삼성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삼성전자가 SNS텍의 지분도 참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실적과, 그죠?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과 지난 6월달 이후 반도체 종목들 크게 하락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 음식료줄 대상하고 시제열 제외다. 지금 곡물가들이 지난 7월께 전월,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러죠. 자, 곡물가 하락인데 제품 가격은 이미 인상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곡물 가격, 수입 가격이 3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4분기에 가서는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런 실적 개선.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 때 대상 이러한 곡물가 고점이 나왔던 것이 11년 전, 그러니까 2011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 대상 같은 경우는 한 8배 이상 올랐죠. 한 3, 4년 동안에. 그래서 대상 시제지다.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으면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다. 그래서 이 곡물가가 좀 하락은 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부담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소폭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바이오주, 그죠? 바이오가 최근에 지수 조정과 맞물리면서 좀 하락폭이 커지죠. 이제 ST팜을 많이 강조를 해 드렸는데 이 원료 의약품 전문 업체고 실적도 개선이 되었죠. 작년에 56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130억, 내년에는 한 3, 400억이 전망이 되죠. 신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치료제 분야인 올리고 핵산 치료제 진출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증설에 따른 글로벌 3위 경쟁 업체다. 바이오. 그래서 ST팜,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번 ST팜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이 어딨나요? 네, 여기 있네요. 자, ST팜, 그렇죠? 최근에 지수 조정과 맞물리면서 떴던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10만원 초반, 이 가격대에 이제 10만원 초반대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빠진 것이 아닌가, 또 거래량 감소를 해주는 모습. 물론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최근 5일 동안에 15,000주, 20,000주, 12,000주, 1,500주, 17,000주. 근데 이 주가 상승할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상당히 좀 적은 편에 속하죠. 그러한 부분에서 조정이 좀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선조정을 받고
지지대에서 의미는 에서 지지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오히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상, 그쵸? 그리고 CJ재단, 곡물가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8월, 9월 시장 주도주로 부과 가능한 것이 엔터주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중에 JYP, 그죠? 강조해 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면서 각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2분기뿐이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또, 그죠? 이 미래에셋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984억을 보면서 전년 대비 한 70% 증가할 걸로 보죠. 자, 3분기는 트와이스 일본 정규 4집하고 미니 11집이 나오고, 또 이지에 이 미니 5G 5집이 그러니까 5집이 발매가 지난 15일 날 됐는데 8월 10일 기준으로 판매량이 90만 장, 그렇죠?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 또 글로벌 투어도 있죠. 일본 현지 그룹인 니즈의 첫 일본 아레나 투어하고 이 스트레이 키즈의 글로벌 투어 계속하면서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또 지난 6월 8일 날 자사몰이 오픈을 하면서 MD 매출 성장도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JYP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또 BH도 지난번 한번 크게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연성일세 회로 기판 전문 생산 업체죠. 영업이익 보십시오. 2020년에 340억에서 작년 700억, 올해 1500억 예상이 돼요. 지금 뭐 경기 둔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데도 실적이 가파르다. 특히 2분기도 241억이 나오면서 시장 추정치 210억을 상회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다. 그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BH를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기가 이 연성인쇄로 기판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했죠.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에요. 실제적으로 애플의 점유율이 한 25% 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그런 것들이 좀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BH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번에 삼성전자 폴더폰 4가 공개되고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다음 달 초순에 아이폰 14가 출시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고 인기, 폴더폰 인기라든지 아이폰 인기로 인해서 그렇죠? 예, 성장 지속하고, 또 이뿐이 아니라 5G 안테나라든지 전기차량 매출도 그렇죠? 증설에 따라서 성장이 가능하고, 또 최근에 인수했던 그렇죠? BH 자회사 BH EVS가 LG전자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부를 1367억에 인수를 해서 이 부분에도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성장이 가능하다 해서 BH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종목 볼까요? 자, BH 그쵸? 자, BH 긴 흐름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서 벌써 얼마 조정이니까 지난 4월에 고점 찍고 그렇죠? 4, 5, 6, 7, 그렇죠? 8, 한 지금 4개월째 조정 양상인데 실적 좋아지고 신규 사업 진출로 인해서 또 매출도 증가 추세다. 그렇죠? 성장세 지속. 그래서 오히려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동반적인 조정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 지난 6월달서부터 얘는 뭐 6월달 수준 가격대니까요. 근데 이 개인들이 160만 주 매도하고 그 물량 다 기간이 190만 주를 순매수한다. 수급도 양호하고 실적도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JYP 지난 금요일날 장중에 2.7% 62,700원까지 올라갔지만 시장이 막판에 좀 낙폭이 더 커지면서 하락 마감됐죠. 시장 불안에 따라서. 자, 하지만 외국인들이 33,000주 매수인데 오히려 저는 빠지면은 그죠? 갖고 계시면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고, 좀 밀려서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그죠? 요 21선 전후 수준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다.
근데 경기 침체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이 엔터주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죠? 우리가 엔터주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실적이 2분기도 좋았지만 하반기도 더 좋아진다. 당연히 그러면은 이번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이 최근 조정을 받아서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요. 이번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다.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지수가 추세 상승은 아니다.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중소형 종목 쪽으로 단기적으로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자, 혼자 매매하다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수장증권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내용 유료 회원은 안 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